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337책 프로젝트 66일만 미쳐라 11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는 자기경영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잘 경영해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나를 바꾸라. 라는 얘기를 우리는 종종 듣곤 하죠. 우리가 어찌됐든 매일매일 나아지기 위해서는 우리들 스스로를 자꾸 바꿔 나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바꿔야 되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바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자, 그 정도로 우리는 급변하는 시대,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계속 과거와 동일하게 살아간다면, 과거의 사고방식으로, 고정관념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시대를 완벽하게 컨트롤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해 나가면서 이 시대를 적응해 나가고 우리가 이 시대에 맞는, 그리고 이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바꿔야만 됩니다.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시간은 우리가 당장 뭐 변하자, 뭐 변했다, 완성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할 수 있다. 우린 변화에 도전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마음가짐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였냐면, 내 정체성은 내가 믿는 내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내가 믿는 내 모습이다. 자아상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들 각자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각자 메모하신 메모 노트가 있다면 한번 적어 보십시오. 오늘부터가 중요합니다. 어제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내가 바꿀 수 없잖아요.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니까. 그러나 오늘부터 나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내 정체성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내 자아상을 어떤 롤모델을 담기로 또 도전하기로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내일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이 될 것으로 결정할 것인가, 정의할 것인가. 그래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는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신의 저서에서 관점을 정의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바라보는 그 프레임이 자신의 세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인생관까지 형성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엇으로, 어떤 프레임을,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볼 건가? 메뚜기가 자신의 옷이 녹색인데 지금 들판은 황금 들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황금 들판에 있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 황금색과 녹색이 뚜렷하게 구분되다 보니 새의 먹이가 됩니다. 근데 이 메뚜기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왜 빨리 녹색이 안 되지? 왜 빨리 녹색이 안 되지? 왜 빨리 녹색이 안 되지? 우리들이 하고 있는 불평과 조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빨리 돈 벌 기회가 안 오지? 왜 나는 지금 돈이 안 벌려지지? 다 문제의 출발은요, 외부로부터 향합니다. 그 프레임을 가지면 우리는 성공하기 위한 사고방식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지. 그렇죠?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나는 바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럼 황금 들녘에 자기가 녹색으로 가만히 있어 봐야 아무도 먹이 안 줍니다. 자기가 그 황금색에 묻어들든지 적응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흙을 묻히든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탓할 것인가, 나를 탓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면 한 손가락은 상대를 가르치지만, 세상을 가르치지만, 한 손가락은 하늘을 향하고 세 손가락은 자기를 향한다 했습니다. 환상을 바라볼 때는 상대나 이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그래서 먼저 봐야 되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건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들이 내 주변을 형성하게 될 거예요. 근데 내가 공짜를 좋아하고 한탕주의에 빠져 있고 이 여러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고 또 좀 그냥 돈이라면 편법을 써도 괜찮다. 나만 아니면 된다. 라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내 주변도 당연히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찰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에 휘말리게 되고 또 다양한 이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고 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쟤 때문에 내가 잘못, 세상이 나를 잘못 만들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반복해 나갈수록 그 행위와 연관된 그 정체성은 강화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내가 정말 성공한 사람, 나 정말 멋진 사람, 내가 닮고 싶은 누군가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자아상, 롤모델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행동을 바꿔서 그 바꾼 행동을 100번 정도 동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죠. 결심을 해라. 뭐를? 내가 이전과 다른 성공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겠다고 결심해라. 마음먹으라는 거죠. 이 결심은요, 했으면 좋겠다. 하면 좋지. 하다가 아님 말고 이런 사고방식은 곤란합니다. 결심은 눈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극단적 표현을 하자면 그 정도로 내가 반드시 하고야 말겠다.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이걸 하겠다.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진짜 하는 겁니다. 몇 번을요? 100번만. 딱 100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3.3 프로젝트가 33일만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하고 같이 33일만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100번이 너무 멀다면. 제가 이 푸시업 있죠. 팔굽혀펴기. 팔굽혀펴기를 보통 한 50개 정도를 했었어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팔굽혀펴기 100번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 멘탈적으로나 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좀 많이 힘들었을 시기거든요.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정신이 무너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나의 정신을 좀 강하게 하기 위해서 육체를 가다듬자라는 생각에 미쳤고 그래서 푸시업을 도전합니다. 이 푸시업을 100번을 하려고 하니까 한 번부터 100까지 세려니까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너무 까마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책의 내용대로 했습니다. 10번씩은 할 수 있겠다. 하나부터 10까지 딱 10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10번을 먼저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 22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또 너무 지치는 거야. 똑같이 100을 하는 거나 똑같더라고. 그래서
10번을 하고 1 숫자를 외치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위 외칩니다. 그럼 나는 10개를 했을 뿐인데 벌써 10번을 2번 반복하면서 20개를 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또 반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 임계점이 몇 개라고 했습니까? 50개라고 했죠. 50개 넘어서 10개를 하려고 하니까 팔이 부르르르 떨리고 다리가 엉덩이가 부르르르 떨리고 제대로 자세는 안 나오고 목과 온몸에 힘이 들어가서 동작이 제대로 안 되면서 힘만 들고 욕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100개 하기로 했으니까 한 번에 안 쉬고 100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 자신과의 약속은 100개를 하는 거니까 2가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릎을 꿇고 10번씩 이어나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럼 오늘 지금 내가 50개를 하고 나서 50번을 더 남았는데 이 50번은 점심 먹고 오후에 하자, 또 10번씩 하는 방법을 2개를 번갈아 가면서 했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나고 나니까요, 제가 쉬지 않고 10번씩 또 10번씩 10회를 하더라고요. 10 곱하기 10회를 하게, 10회 곱하기 10회를 하게 되니까 100번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100번을 할 수 있게 됐고, 다음에는 1분에 100번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100번을 도전한 영상이 제 인스타그램에 있습니다. 그 다음엔 120번을 도전한 적도 있습니다. 1초에 2번씩 할 수 있는 체력이 된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100번을 하지? 저에게 있어서 100번은요, 다가설 수 없는 힘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10번씩, 그냥 10번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는 나눗셈이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목표는 쪼갠다고 얘기했어요. 큰 목표도 쪼개면 에베레스트 산도 등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라톤, 에베레스트, 뭐 세계 일주, 뭐 어떤 거든 인간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말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한계점, 임계점을 우리는 종종 마주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각자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나름 어려운 임계점이 지금 오늘도 찾아올 겁니다. 오늘 빛을 독촉하는 메시지나 전화가 올 수도 있고, 또 해결해야 되는 난제가 여러분들의 골치를 아프게 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임계점을 테스트하는 오늘은 시험 때라고 생각하십시오. 오늘은 힘든 날, 헬요일 아닙니다. 어떤 미친놈이 헬요일이라 했습니까? 오늘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날이에요. 시작이에요. 여러분 동감하십니까? 저는 그 얘기를 만든 사람이 너무 화가 나. 무슨 지옥 같은 월요일이에요. 오늘 신나는 월요일이죠. 저 이거 좀 링크를 솔직히 저 한 30분에 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 부담스러울까 봐 제가 이제 46분 정도에 보내는 지혜가 생겼어요. 거의 보니까 58분과 59분 때 정시와 1, 2분에 다들 들어오시더라고요. 네, 공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직 익숙치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신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얘기합니다. 목표를 쪼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을 읽으면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세계와 가치가 달라지는데 삶을 대하는 태도 자체와 인생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인간관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태도가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도 풍성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책을 영혼의 양식이다, 마음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책을 읽는 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성경을 저도 참 안 봐요. 근데 제 나름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한 7년 전부터 실천하고 있는 건데 매일 석장씩 보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독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있더라고요. 매일 저는 딱 3장만 읽습니다. 크게 목표를 안 가죠. 어느 날은 4장 읽을 때도 있고 5장 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니멈 최소한은 3장을 읽는 게 저 자신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나는 독서가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뭐라고?
책을 즐겨 읽는 독서가라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정의해 보십시오. 책 읽는데 왜 그렇게 졸리지? 괜찮습니다. 나는 책을 즐겨 읽는 독서가라고 매일매일 생각하고 책을 펼치십시오. 책 앞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을 읽잖아요. 제가 지금 세 권의 책을 동시에 읽고 있는데 제가 여기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질문이라는 피터 드러커 선생님의 이 재단에서 나온 그의 생각 철학을 정리한 책인데요. 이 책에다가 앞에다가 이렇게 메모장을 하나 포스트잇을 붙이는 거예요. 나는 책을 즐겨 읽는 독서가 누구이다. 나는 책을 즐겨 읽는 독서가 엄태호다.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들고 다니면서 책을 읽든 안 읽든 책을 들고 다니면 한 자라도 읽을 환경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너 진짜 책 좋아하네. 너 진짜 책 읽는 독서가구나. 그러니까 주변에서 저한테 말하는 소리를 제 귀가 듣고 뇌가 들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보면서 눈으로 읽고 한 번 더 나는 책을 잘 읽는 독서가 엄태호야 라고 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저는 진짜 책을 잘 읽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이 신나고 즐겨 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딜 가도 저는 짜투리 시간이 나거나 누군가 만남의 시간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어디 목적지에 가서 잠깐 여유가 나는 시간, 또 밥을 먹을 때도 혼밥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모든 시간과 여가 시간에 저는 다른 걸 하기보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을 읽는 게 저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일이 돼버린 거죠. 또 내가 지금 돈하고 별로 안 친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 지금 빚이 너무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아. 그런 분들일수록 빚에 초점을 맞추면 내 뇌는 계속 빚을 인식하게 되고 내 뇌는 무한정으로 스트레스를 내 잠재의식에 주게 됩니다. 빚 하면서 내 잠재의식에는 빚에 사로잡혀서 어떤 것도 하고 싶은 의욕이 안 생기게 돼요. 즉 마이너스에 집중하는 순간 내 인생은 자꾸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풍요 플러스의 넉넉함에 집중하게 되면 내 뇌는 넉넉함을 인식하게 되고 내 에너지도 넉넉하게 되고 내 정신과 마인드셋도 넉넉한 마인드를 가지게 돼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넉넉하고 풍요로움이 나옵니다. 밥을 먹으러 가서도 제가 그냥 지금 단돈 2만 원밖에 없는데 밥값이 18,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거 먹으면 나 오늘 어떻게 하지 할 정도의 고민이 있었을 때도 불구하고 18,000원을 정말 기쁘게 쓸 수 있는 용기, 그 마인드, 그게 풍요의 마인드. 그 사람들은 또 그 이상의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거죠. 나 엄태호는 돈을 잘 버는 부자다. 제가 빚이 너무 많았을 때요, 이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계속 다듬었어요. 없는 티 전혀 안 냈습니다. 힘든 티 전혀 안 냈거든요. 저한테 돈 받을 사람들 인스타그램 보면서 욕을 하더라고. 넌 욕해라. 나 줄 거니까. 안 준대. 내 돈 줄 거야. 분명히 줄 거야. 저는 그래서 철칙이요. 남 돈 빌렸으면 무조건 먼저 갚습니다. 남한테 절대 빚을 안 내지만 설령 작은 돈이라도 어디 가서 10,000원짜리 제가 식당 고깃집 가면요. 항상 고기 굽는 분에게 서버 하시는 분에게 팁을 10,000원 정도를 드립니다. 인원이 좀 많으면 뭐 20,000원, 50,000원을 드릴 때가 있죠. 이게 저 철칙이에요. 감사하잖아. 이 자리에 빛나게 해주는 그분이 맛있게 고기를 구워주시면 이 자리가 얼마나 빛이 납니까? 10,000원 팁을 드려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지갑에 돈을 은행 갈 시간이 없어서 못 찾은 경우가 있어. 돈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 지갑은 항상 제게 아니에요. 막 용돈도 나가고 막 이렇게 돼요. 대표가 그래요, 원래. 괜찮습니다. 전 돈 많이 버니까. 근데 10,000원을 누군가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빌렸잖아요. 바로 이체하거나 바로 갚습니다, 저는. 남의 돈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제가 지금 풍요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항상 남의 돈 갚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각나는 누군가의 빚이 생각나면 단돈 100원짜리라도 꼭 갚으십시오. 그게 부자의 철학입니다. 그게 부자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는 돈을 잘 버는 부자다 라고 정의하면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돈과 먼 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부정적인 것과 마이너스에 초점을 맞추면 내 인생은 계속 마이너스로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나 다이어트가 너무나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운동을 즐기는 운동인이다. 나 하루에 운동을 즐기는 게 나 일상이야. 너무 즐거워. 너무 기뻐. 나는 매일매일 꾸준히 운동을 하는. 운동이란 거 꼭 헬스장 가서 해야 되나요? 운동화신 꼭 갈아입어야 되나요? 아닙니다. 잠깐 짜투리 시간에 스쿼트 10개를 하든, 그죠? 뭐 런지를 하든, 스트레칭을 하든, 뭐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몸이 깨어날 수 있는 근육이 잠자지 않고 일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줄 정도의 자극, 중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할 정도로 내 스스로를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의 내 몸의 힘을 계속 발휘하고 개발해 나가는 거, 이게 운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디서든 어딘가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 난 이걸 즐겨. 밥 먹고 나서 잠깐 알람을 맞춰놓고 이 알람이 울릴 때는 스쿼트 알람이. 스쿼트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헬스장 가서 돈 쓸 필요 없다니까요. 즐겁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운동이다. 오늘부터 우리들이 여러분들 각자가 나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외형적으로도 그렇고 내면적으로도 그렇고 나는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나야. 그 모습이 내 정체성이야. 그게 내 자아야. 저 자아상을 보고 나도 저렇게 될 거야. 하면 나는 오늘부터 그렇게 100번만 해보십시오. 100번만 적고 나는 책을 즐겨 있는 독서가다 100번 한번 적어보고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읽고 적고 하고 하는 순간 내 잠재의식과 내 자아는 그렇게 나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간이 100번이라고 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월요일의 시작,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결정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남이 해주지 않습니다. 해줄 권리도 없습니다. 해줄 자격도 없어요. 오롯이 그 자격은, 그 결정 권한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게 자유의지예요. 우리가 결정한 걸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멋진 자아상, 여러분들의 멋진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의해서 변화하고 또 내일 우리가 멋진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월요일이죠. 전국민 바른자세 만들기 문화 캠페인의 일환으로 바른자세 기업 부설 연구소 우리 슬리밍고 그룹의 이수석 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어떤 건강 정보, 바른 자세 만들기에 대한 정보를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포스트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주석 파스터님이 지금 들어오신 것 같네요. 음, 좋습니다. 저도요, 제가 여러분들 제 프로필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이 2급 생활 스포츠 지도사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운동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제 종목인 보디빌딩에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우리 입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우리 출첵을 하면서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럼 입는 바른 자세에 착용한 고객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자,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그저 높은 수치의 판매 실적 오늘만큼 우린 반역자 모두 여기로 출석체 그만 걱정해 이제 결정해 오랜 시간 고민하는 것은 복종해 때로 우리 스스로에게도 비즈니스맨 그건 내 안의 소리에 대한 disrespect Just do it 맘에 시키는 대로 내일 일은 내일 고민해야 놀아 맘대로 눈치 보면서 꿈을 대지 마 그러다가 오늘 밤도 공치니까 오늘은 여기로 출첵 모여라 여기로 출첵 일하는 사람들 출첵 노는 사람들 어서 baby 어서 여기 모여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어서 baby 어서 여기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Free your mind Check i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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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baby 어서 모두 모여요 baby you're so special tonight 어서 baby 걱정들은 잊어 tonight hey. 전쟁터의 군인들도 오늘은 무기를 버리고 사랑이 전쟁인 연인들도 오늘은 성질을 죽이고 회사도 노조들도 오늘은 분쟁을 멈추고 선생님 학교 학생들도 교과서를 버리고 어서 baby 어서 여기 모여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Baby wanna make it free your mind 어서 baby 출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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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 보이시죠? 네. 우리가 지금 다이어트 챌린지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어서 급하게 제가 대체를 하면서 이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설문조사를 통해서 우리 있는 바른 자세에게 궁금하다라는 Q&A를 받았고요. 거기에 취합된 대표적인 몇 가지 질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금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개발 배경과 효과가 궁금합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제 그러면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2010년도였죠. 우리 이지혜 지금 현재 부대표님께서 당시에 이 특허받은 있는 바른 자세의 아이디어의 토대가 됐던 제품을 영업을 하셨었습니다. 그때 이제 전무이사로 그 회사의 소속으로 영업을 하셨는데, 이지혜 부사장님이 실질적으로 그 회사의 경영을 총괄을 했어요. 영업도 하시고. 근데 그 제품을 보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이 뭐였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들 허리를 잘록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드는 코르셋 뒤에 이제 이 끈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몸을 조여서 날씬하게 만드는 보정속옷 같이 해서 그 제품을 팔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이지혜 우리 부대표님께서 본인이 생각하실 때는 저 제품의 포커스는 몸을 조이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늘어나는 소지가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걸 가지고 골반을 잡아주는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당시에 그것을 생산하는 그 대표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가지고 이걸 골반을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심축을 낮추고 이렇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라는 노하우를 얘기를 해줬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자기가 만든 기술이 아니었던 거예요. 누군가 기술을 훔쳐가지고 만들기만 했던 거예요. 그 패턴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 패턴만 가지고 만들었던 거지 개선을 할 수 있는 노하우나 기술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약간 한계를 느꼈지만 골반을 잡는 형태로 최소한으로 계속 포커스를 잡다가, 저하고 이제 어쨌든 제가 그 회사에 저도 영업팀장으로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좀 제대로 된 걸 한번 만들어야 될 때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설립을 한 게 지금 슬리밍고 그룹의 모체가 된 두드링 크리에이티브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11년도 11월 달에 아마 얘기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여곡절 그때 12월에 법인을 설립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에 그 회사와 어찌됐든 결별을 하게 됐고 우리가 자유롭게 이 제품을 우리의 아이디어 이지혜 부대표님의 원래 순수했던 골반을 잡고 이 몸을 안정화시켜주는 척추를 바로 세워주는 그 기술 거기에 제가 이제 운동을 했었다 보니까 저는 코어라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심부 근육 그리고 항중력근 또 우리 몸의 중심 근육 이런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노하우를 가지고 이 드림 크리에이티브에서 닥터 코어셋 당시의 상품명 닥터 코르셋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지요. 그래서 2012년 6월 달에 이 닥터 코어셋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는 골반을 안정화시켜주고 척추를 지지해주고 착용자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코어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주는 대한민국 최초의 직물 형태의 입는 의료기기 한국식약처 12-89호 13-149호에 입는 의료기기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목이라는 품목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이게 그 동안에 2014년 이전에 저희의 히스토리 그리고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객분들을 만나고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의료기기라고 하는 개념이 보통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좀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는 좀 나이 드신 특히나 우리 어머님이나 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동네에서 속아서 사는 물건 그리고 몇 번 사용하다가 저기 장롱이라든지 집에 가구를 대체하는 옷걸이를 대체하는 그런 기구들이 보통 의료기기라는 우리에게 있는 고정관념이지 않아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이제 많은 정말 어르신들이 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입소문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렸죠. 그렇게 많은 돈도 벌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객 체험형 공간을 전국에 20개 이상을 오픈하게 됩니다. 지역별로. 서울부터 전라도까지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에게 그 매장이 체험형 매장이 됐고 거기에 자체 사우나 시설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칠보석이라고 하는 이 모 지역에 있는 정말 영양분이 풍부한 광물 에너지가 풍부하게 나오는 정말 그런 천연 정말 비싼 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사우나 시설도 만들고 사우나라는 건 노폐물 독소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렇게 하면서 저 입는 바른 자세 고객들에게 여러 가지 체험 공간을 제공을 했었던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저희가 이제 해마다 매달 대전이 전국의 딱 중간이잖아요. 그래서 관광버스가 전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를 매달 고객을 초대를 해가지고 대전에 이제 유성호텔이 제일 저희가 이제 하기 행사가 좋았던 곳이라 그 유성호텔에 한 500명 그랜드 볼룸에서 이제 매달 코어셋 파티를 하는 거예요. 코어셋 파티라는 건 전국에 있는 고객들이 각자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모여가지고 각자의 체험담을 지역에 구분 없이 한 10개 조를 만들어가지고 한 20명씩 10개 조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20명, 30명 해가지고 한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각자 지역에서 난 어느 지역에 와서 왔고 우리 입는 바른 자세 입은 지는 얼마나 됐고 또 그동안에 내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고 하는 그런 체험담을 공유하는 말 그대로 파티였죠. 연회장에서 식사도 하고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 다양한 체험 사례를 듣고 자기들에게 내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권해야 되겠다. 자신 있다. 정말 이런 사람들 필요하면 연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각자의 이제 체험담이 공유가 되는 그런 재미난 시간이었죠. 근데 어느 날 그 2014년도 아마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한 500명 정도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려고 나왔는데 고객분들을 보니까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막 진짜 휠체어 탄 분부터 리어카민 분,
그다음에 진짜 앉아서 저걸 들으실 수 있나 할 정도로 막 몸을 떨면서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저분들을 보니까 제가 좀 무서운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병원 아닌데. 우리가 병원은 아닌데 저런 분들이 좋아지시긴 했어요. 그런 또 얘기를 듣고 오셨겠죠. 근데 그분들이 정말 놀라운 그런 체험들이 연결 속에 입소문을 타다 보니까 정말 나중에는요, 뇌졸중 오신 분도 오시고요. 아, 정말 너무 무서운 거야, 저도.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우리의 척추와 뇌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이 스스로 살아나고 또 우리 몸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라고 했잖아요. 소통될 수 있도록 말이죠. 신경 전달 물질이 뇌에서 잘 우리 몸에 소통을 해주고 각자 역할에 우리 몸의 이 계통과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해주도록 만들어주는 환경, 소통을 시켜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런데 이건 아닌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가 정말 좀 발전하기는 쉽지 않겠다. 우리 병원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단어를 바꾸자라고 했습니다.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우리는 입는 의료기기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쓰지 않는다. 의료기기인 거 다, 문서인 거 다 있으니 그거를 굳이 내세워서 앞으로 우리는 예방관리시장 30대, 20대, 10대까지 바른 자세를 스스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 예방을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의료기기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환자만 생기고 어르신들만 귀 기울이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외면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제가 캠페인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일화도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가 당시에 이제 지금 현재 쇼룸이 있는 대치동에서 청담동으로 본사를 옮겼어요. 대한민국의 이제 부촌 1번지죠. 청담 사거리에 도보 300m에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맞은편에 있는 곳에 저희 본사 3층 정관을 놨었습니다. 거기에 오면서 어느 날 밑으로 좀 걸어서 내려가고 있는데 탑차가 한 대 딱 서는 거예요. 딱 섰는데 탑차 문이 열리면 쾅 하면서 쇠소리가 나잖아요. 탑차 옆모습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나무가 하나 그려져 있는데 우리강산 푸르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탑차 문이 열리는데 문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유한 킴벌리 적혀 있는 거야.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머리에 유레카 하면서 막 빛이 돌았어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자세를 얘기해야 된다고 계속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세, 우리는 이제 입는 바른 자세로 간다라고 했는데, 바른 자세로 간다라고 하기에는 뭐 힘이 없잖아요. 고객한테 입는 바른 자세 입으세요. 뭐 이거 할 수 없잖아요.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캠페인을 해야 될까? 그래서 본 게 저 유한 캠벌리의 우리강산 푸르게였고, 저는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가 갑자기 순간 성감처럼 펼쳐나더라고요. 바로 휴대폰 메모장에 메모를 하고요. 당시에 기획이사, 디자인하고 있는 기획이사님한테 바로 보냈습니다. 이거 바로 심볼로 만들어 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바른 자세가 아름답고 건강한 몸이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된다? 캠페인을 해야 된다. 캠페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연을 해야 되겠다. 그럼 강연 어디서 해요? 그래서 제 회사와 저를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방송도 나오고 매스컴에 인터뷰도 하고 강연할 수 있는 곳에 강연도 하고, 용산구청에 여성가족위원회라고 굉장히 힘있는 이 조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성 위원들 상대로 강의를 했는데 구청장님도 당시에 오셨어요. 그래서 듣고 이거 정말 좋은 캠페인이다 하면서 제가 볼 때 그 삼이자 씨가 거기 계셨는데 이 건강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하여튼 자세에 대해서 중요성을 아셨나 봐요. 그래서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서 중앙일보에서 강연하고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했었죠. 그렇게 하면서 저희의 기업의 영리적 활동보다는 바른 자세가 중요하다. 바른 자세를 하면 아름답고 건강한 몸을 공짜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바른 자세의 개념, 그 다음에 바른 자세의 정의,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하려는 그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척추와 골반만 바로잡으면 안 되겠다. 어깨 상체를 직접적으로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우리의 사람은 정의가 뭐죠? 사람은 활동한다라는 것이 전제죠. 그래서 활동한다라는 것은 움직인다는 거고, 일상이 운동이다.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는 사람들이 중력으로부터 저항하는 운동을 생활화하고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까닭에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입고 이 일상이 운동이다라는 컨셉을 제가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우연하게 이 상체를 잡아주는, 제가 학창 시절에 등을 펴주는 제품에 착용을 했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스티브 잡스가 커넥티드 닷이라는 이 스탠포드 이 연설에서 했었던 그 명언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점들로 모든 순간들은 점들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저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 고등학교 때 제가 운동을 했었거든요. 운동 선수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가 등을 계속 좀 펴고 다니라고, 제가 막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등이 이렇게 굽더라고요. 근육도 그렇고 막 이렇게 라운드 숄더인데 이렇게 힘주고 다녔던 어린 철없던 시절에 막 등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등이 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등을 펴라면서 등을 펴주는 저희 그 작은 이모의 남편분이죠. 그분이 의료기상을 했어요. 그때 또 의료기상을. 근데 등 펴주는 거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하고 다녔죠. 그래서 그걸 등을 펴주는 것에 대한 제가 어떤 경험과 또 거기에 대한 조예가 나름 있었어요. 그걸 오랫동안 제가 착용하면서 여기 겨드랑이가 쪼이고 하는 그런 불편함들을 유저로서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일상복처럼 운동복처럼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탄생된 게 우리 SM880입니다. 근데 SM880의 특징이 뭐죠? 리버서블. 리버서블이라는 건 뭡니까? 양면 착용이 가능한 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양면으로 착용을 했을 때 우리 몸 스스로 바른 자세를 입어준다. 그리고 한 면은 운동복 기능이라 스포츠 테이핑 효과로 근육을 서포트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피로물질을 축적하는 그 젖산 분비를 최소화시키고 근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지구력 증대를 시켜주며 혈액순환을 촉진해주는 지극히 스포츠 테이핑 기능에 충실한 역할을 해주는 한 면이 있는 반면에 오늘 제가 입은 요 검정색 면이 말이죠. 예. 그리고 반대로 뒤집어 입게 되면 칼라 테이핑이 우리 몸 칼라 테이핑이 반대로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보이게 되면 후면에 장력 조절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장력을 중력 반대 방향, 즉 항중력 방향으로 쭉 당기게 되면 견갑골이 잡아주는 힘이 발생되게 되는데 이걸 장력 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발생되는 인장력이 발생됨으로 인해서 견갑골이 당겨지고 테이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삼각근과 측면과 후면에 있는 근육을 자동적으로 당겨주고 가슴에 있는 스포츠 테이핑이 흉근을 이완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라운드 숄더가 안정화되니 이 경추라고 하는 목뼈가 평상시에 앞으로 굽고 숙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긴장이 돼서 후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이걸 자세유지근의 일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자세유지근은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스스로 그 근육을 활동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지극히 단순해서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노화에 비례해서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노화를 인정하려고 하면 자세유지근을 안 쓰면 돼. 그럼 내가 빨리 늙고 싶다라고 하는 내 몸에 보내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빨리 등이 굽고 중력으로부터 자세유지근에 힘이 없으니까 얼굴이 처지고 주름이 자글자글해지고 얼굴에 이목구부리가 점점 살이 찌게 되고 순환이 안 되게 되는 림프가 막히게 되고 우리 몸의 모든 계통과 기관이 노화를 수용하게 되는 것이죠. 신진대사도 떨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이 자세유지근을 내가 인위적이라고 했습니다.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고 사용하고
움직이고 불편해도 쓰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얘네가 발달한다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등을 펴주고 자세 유지근이 활성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일상이 운동이 되고 자세 유지근을 사용하는 운동 활동이 되더라. 그 기간에 근육이 어떻게 됩니까?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수축됐다가 이완됐다가 이 활동을 반복하는. 코어셋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착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착용하니까 몸이 내 자세는 자세 유지근이나 코어 근육이나 심부근이 전혀 활동하지 않은 상태니까 내 허리가 아픈 거예요. 내 체형이 변한 거예요. 내 몸이 점점 기능을 잃어버린 거고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몰랐단 말이죠. 근데 이걸 착용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내 원래의 내 관성은 몸을 숙이는 거, 기대는 거, 편안함, 뭔가 의지하는 거, 이게 당연했단 말이죠. 내 뇌는 그렇게 학습된 패턴으로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 걸 통증이라고 느끼죠. 그와 연관된 통증을 방사통이라고 하죠. 우리 몸이 그렇게 익숙함으로, 즉 질환으로 익숙해지더라. 근데 얘가 착용하는 순간부터 코어에 긴장을 주기 시작합니다. 골반을 압박하고 자극합니다. 골반 뼈라고 하는 우리 몸이 자꾸 느슨해지고 벌어지게 되는 안정화로부터 멀어지는 이 좌우로 흔들리고 돌아가는 골반을 압박해서 중심으로 가져주는 장력이 발생하게 돼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그 도움을 받아서 내 몸에 특히 척추에 가해져 있던 골반에 얹혀있던 그 척추라고 하는 기둥이 골반에 힘이 생기고 장력이 합력이 되니까 합력이라는 그 힘이 합쳐지는 거죠. 그 합력이 내 힘과 작용하는 장력과 중력의 수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내 자세 유지근이 활성화되면서 얘가 어떻게 돼요? 일어선단 말이죠. 그때 내 복부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수축과 후면에는 강한 이완이, 또 어떤 사람은 전방경사인 사람, 골반이 기울어진 사람, 또 후방경사, 골반이 뒤로 기울어진 사람, 이건 앞뒤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앞이 이완되고 뒤가 수축되고, 어떤 사람은 측면이 수축되고 앞면, 뒷면이 이완되고, 다 경우의 수가 다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했던, 여기가 앞이 긴장된 수축된 사람은 이완으로, 강한 수축이 되니까 몸이 앞으로 숙여지겠죠. 몸이 앞으로 굽겠죠. 근데 뒤가 이완돼 있으니까 당연히 앞이 굽은 거고, 근데 반대로 앞에 이완을 유지하고 뒤를 강하게 수축하니까 상대적으로 앞쪽에 가해지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이완을 뇌가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이 중립으로, 앞으로 굽은 사람도 중립, 뒤로 넘어진 사람도 중립, 옆으로 넘어진 사람도 중립. 그래서 우리 입는 바른 자세는 우리 몸 스스로 잠자는 코어 근육을 깨워서 바른 자세를 만들어줄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해 주더라. 이게 핵심이다. 그리고 지금은 하체까지 개발을 해서 임상 테스트에 있지요. 이게 바로 저희 입는 바른 자세의 개발 스토리입니다. 2023년 10월 30일 오늘까지 저희는 그래서 상체, 중체, 하체를 개발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5가지 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척추를 교정하는 특허, 골반을 교정해주는 특허, 어깨 및 상체 자세를 교정해주는 특허, 그리고 여성분들을 위해서 가슴을, 중력으로부터 처지는 가슴을 예쁘게 보정해주고 흉추 자세를 안정해주는, 교정해주는 기술. 5번째는 다리 하지의 변형, 하부 체형 변형과 보행을 교정해주는, 즉 흰다리와 하부 체형과 보행을 교정해주는 기술. 5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희 입는 바른 자세의 핵심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된다는 거죠. 저 혼자 너무 열광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자, 특허받은 있는 바른 제품의 기능과 근육과 상관관계까지 거의 제가 얘기를 다 했죠.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재테크. 돈을 관리하며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을 재테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근테크의 시대예요. 근육을 관리하며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 근육을 저축하고 근육을 투자한다. 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것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모 건강 프로그램을 보고 이제 거기서 헤드라인으로 다뤘던 주제가 뭐냐면 근육 1kg을 얻는데 얼마만큼의 돈이 듭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분야의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분야의 전문가는 재활 피트니스 전문 트레이너가 나왔고 두 번째는 가정의학 전문의가 나왔습니다. 먼저 동일하게 근육 1kg을 얻는데 얼마만큼의 금전적인 돈이 들까요? 라고 질문을 받은 이 재활 전문 피트니스 트레이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얼마요? 2천만 원. 근육 1kg을 얻는데 금전적 가치가 얼마요? 2천만 원. 그 다음 이 동일한 질문을 가정의학 전문의에게 던졌습니다. 가정의학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이분이 스케일이 더 커. 4천만 원. 얼마요? 4천만 원. 근육 1kg을 얻는데 수천만 원이 든다라는 것에 전문가들이 동의했다라는 겁니다. 코어 근육을 우리가 스스로 바른 자세를 만들면서 운동을 하고 우리 몸의 근육을 관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투자라는 거죠. 이걸 근테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1kg을 잃는 것은 얼마를 잃는 거예요? 수천만 원을 잃는 거예요. 근육 1kg을 얻는 것은 수천만 원을 버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말이죠. 오늘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통해서 우리 슬리밍고에서 정말 바른 자세, 바른 체형, 그로 인해서 우리 몸에 전신에 있는 특히나 자세 유지근이라고 하는 잠자는 이 중요한 우리 인체의 가장 중요한 근육이죠. 이게 생활 근육이죠. 이 근육이 깨어서 일하도록 만들어주는 시스템, 그게 바로 우리 입는 바른 자세가 우리 여러분들과 저에게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이 지금 꽤 많은데 48페이지의 PT가 있는데 제가 또 종종 이렇게 땜빵을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월요일 날 제 목소리만 지금 거의 한 50분 넘게 들으셨는데 어찌됐든 오늘 복 받으시기 바라고 또 여러분들 각자 오늘 나눴던 내용들을 일상에서 적용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반복해서 들어보고 또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서 건강하고 또 우리 생각이 건강해서 우리의 멋진 자아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한 주의 시작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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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